인종 철학의 한 부분에 대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인종 철학 그리고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지나가며 들어봤을 철학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밀스. 사실상 인종 철학을 철학 분과로 확립한 사람이라고도 불리죠. 그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 롤즈의 이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바로 인종계약이기 때문이죠. 철학에서 계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은 사회계약 전통의 계약론으로 연결됩니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가장 유명한 계약론자는 바로 존 롤즈고요. 그리고 롤즈의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로 온갖 비판을 받은 분들이 바로 무지의 베일이었습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가면 무지의 베일 속에 들어가야 할 것들로 성과 인종이 포함되죠. 하지만 정의론에서의 무지의 베일은 성 그리고 인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수많은 페미니즘 이론에서 롤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죠. 밀즈는 그런 페미니즘의 비판을 인종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우선 롤즈의 이론을 매우 간략하게 설명해 봅시다.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을 제시하죠. 원초적 입장은 아주 간단히 말해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지식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무지의 장막이라는 가상의 무지 상태에 감추고 사람들이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들이 뭔지 보자는 바로 그런 사고 실험입니다. 여기서 무지의 베일 속에 들어가지 않는 지식들은 가령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이기심 같은 거죠.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입니다. 즉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아야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내용이 실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가령 모든 인간은 선하다 같은 전제 하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잘못된 전제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니까 그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지 못하고 실패하겠죠.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 속의 개인들은 기본적인 지식들을 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면 무지의 베일 속엔 뭐가 들어가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된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수입, 재산, 사회적 위치, 국적, 종교 등등이죠. 정의론의 롤즈는 이 목록에서 성, 젠더였죠? 인종, 레이스였죠? 이 두 가지를 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롤즈에게는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들은 이상적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성과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이 성과 인종에 대한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찰스 밀스는 바로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간단히 말해 롤즈의 정의론은 이상론이니까 현실 사회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밀스는 롤즈의 계약론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이론을 버리지 말고 수정만 하자고 합니다.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으로 한 가지를 추가하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정하자는 겁니다. 원초적 입장 속에 모두가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지식을 공유하게 만들자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 속에 들어가지 않을 지식으로 인종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지식을 갖게 만들자는 거죠. 이런 조건을 더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은 기존과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다 모든 인종에게 공평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찰스 밀스의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